감칠맛을 내주는 다시마를 함께 넣고 감자를 넣고 애호박도 넣고요. 양파도 넣을게요. 이 순두부가 들어가면 들깨가루를 넣어서 구수하면서도 짜지 않고 건강하게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토크쇼 진행을 맡은 저당 저염 실천본부위원이면서 푸드라이터 정재훈입니다. 이 요리 토크쇼는요, 평상시에 덜 달고 덜 짜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멋진 셰프님이 나오셔서 요리를 해주시고 이제 그 요리를 가지고 각 분야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맛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당 저염 실천본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강 레시피 작가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당 저염 실천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편안식품 정보 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당 저염 실천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도학습 영양사 서민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리를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신효섭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당저염 실천본부 위원 인스키친 대표 신효섭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요리 토크쇼에서는 건강 도시락 메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여 주실 건가요? 이 한국인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찌개인데요. 오늘은 이 나트륨을 줄이면서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버섯 순두부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매년 이 삼삼한 밥상이라는 건강 레시피 책자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0번째 책자에 수록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순두부찌개라고 하면 빨갛고 진한 국물의 그런 순두부찌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찌개는 그런 기존의 순두부찌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이 맵고 짜고 자극적으로 만들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국찌개가 굉장히 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육수를 진하게 내서 감칠맛을 살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구수하면서도 짜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육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육수 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좋은데 저희는 오늘 이 감칠맛을 내는 표고버섯을 좀 준비를 했어요.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생표고버섯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먼저 밑둥을 살짝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버섯을 곱게 다져서 사용할 거예요, 저는. 지금 애호박하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썰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먹기 편한 사이즈로 잘라줄 건데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조금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얇게 썰었습니다. 지난 도시락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자를 비롯한 애호박, 양파, 미나리, 부추 같은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탁월하죠. 하지만 신장에 안 좋은 분들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에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싱겁게 드셔야 하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사용량을 조금 줄이시고 후춧가루, 겨자가루, 그리고 식초나 허브 등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향을 더해주는 게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칠맛 육수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칠맛을 권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감칠맛 성분은 이렇게 유해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지 않은데 소금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감칠맛을 넣어주면 그만큼 짠맛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맛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서 어느 정도 향이 채워지면 그만큼 짠맛이 줄어들어도 충분히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감칠맛이 짠맛을 보완해 주듯이 향도 이런 짠맛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지만 덜 짜면서도 맛있게 즐기려면 감칠맛하고 또 풍부한 향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향이 들어간 채소들을 좀 넣을 건데요. 일단 미나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 밑둥이 끓이다 보면은 약간 구수한 향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육수 재료에 홍당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감칠맛을 내주는 다시마를 함께 넣고 끓이겠습니다. 여기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이런 것들은 정말 맛있는 국물 내기 재료잖아요. 우리가 육수를 낸다고 하는 것은 고기 맛을 까는 거잖아요. 국물에다가.
그래서 고기 맛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맛인데 고기를 분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우리가 먹어서 소화된 다음에야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그 녹여낼 수 있는 감칠맛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감칠맛 중에서 글루탐산 계통의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가 그 다시마고요. 그 다음에 그 핵산계가 있습니다. 핵산계 중에서 IMP 계통에서 제일 유명한 게 멸치하고 그 가스오부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멸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글루탐산과 이 IMP 계통이 만나면, 이노신산 계통이 만나면 감칠맛이 7배가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 게 표고버섯에 있는 구안일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글루탐산과 만나면 30배 정도 증폭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글루탐산은 굉장히 흔한데 구안일산과 이노신산은 드물어요. 소량만 들어가도 2~3배는 금방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료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칠맛 재료는 복합적으로 써서 감칠맛의 상승작용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맛을 보게 하면 훨씬 작은 양으로도 맛을 충분히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시는 사이에 일단 끓어올라서 안에 있는 육수 재료는 건져냈고요. 여기에 이제는 국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된장은 이제 마트에서 보니까 나트륨이 좀 낮은 그런 된장이 있더라고요. 한 10g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끓일 거고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만약에 끓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한 숟가락 정도는 더 넣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끓이다 보면 색깔이 자체가 진하게 나와야 뭔가 맛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맛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찹쌀가루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찹쌀가루를 일단 넣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주는 단맛들이 있잖아요. 그 단맛을 살짝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 일단 같이 하나만 다져서 넣을 거고요. 된장을 구매해 주실 때 뒤에 보시면은 영양 성분표가 꼭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여러 제품들 중에 비교를 해 보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된장 역시 콩을 발효한 식품이어가지고 감칠맛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원래 콩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작물이에요. 이 콩 속에는 콩 단백질의 소화를 저해시키는 트립신 저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콩을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이 콩을 삶고 발효시키게 되면 소화 흡수에 좋은 단백질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두유나 두부, 된장, 청국장 이런 식품들이 대표적인 그런 단백질 음식들인데요. 하지만 된장이나 간장은 소금을 함께 넣어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감칠맛을 내는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맛을 좀 한창 높게 만든 다음에 양념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감자가 제일 오래 걸리니까 감자를 먼저 넣을게요. 자, 감자를 넣고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감자가 익고 있을 때 저는 여기에 애호박도 넣고요. 양파도 넣을게요. 표고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끓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끓이면서 저는 이제 순두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물이 지금 250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인분 정도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두부가 들어가면 순두부에서도 또 수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250ml였는데 나중에 되면은 양이 좀 더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를 풀 거예요. 들깨가루 2숟가락 정도 구수한 맛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확 살아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부족한 간을 잡기 위해서 나트륨이 적은 국간장을 넣어서 간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맑지만 좀 매콤한 맛이 좀 쓰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대파도 같이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밖에 나가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려고 하면 이미 향부터가 너무 매운데다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는 맵고 짜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끓이고 있는 순두부찌개 냄새는 너무 들깨에 막 이제 고소한 향이 나면서 구수하고 정말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먹고 싶네요. 저도 뭐 의원님 설명 듣고 나니까요.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요.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저희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오늘 레시피 자체가 다 나트륨이 낮은 장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레시피에 비해서 된장이나 간장 양이 절반 이하로 줄인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드셔보시면은 또 느낌이 좀 한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부추, 미나리 함께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맨날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맛있는 밥이 남이 차려준 밥상이라. 맞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또 이렇게 쌀쌀할 때는 이렇게 국물 땡기잖아요. 근데 너무 자극적인 국물보다 오늘처럼 삼삼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향부터가 너무 좋아요. 향 좋죠? 네. 맛이 어떠신가요? 와, 이게 진짜 순두부찌개가 완벽하지만 구멍이 하나 있네요. 황홀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 찌개가요, 전혀 그 싱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국물이 정말 살짝 걸쭉하고 진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그 짜지 않고 담백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식감의 그 순두부하고 이 들깨가루 향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순두부가 부드럽고요. 재료가 풍성하니까 여러 가지 입안을 가득 채워주고 여러 가지 자극해 주는 게 정말 맛있네요. 아무래도 육수를 진하게 우리고 거기에 다양한 채소와 버섯을 넣는 게 정말 삼삼하면서도 건강한 순두부찌개를 만드는 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나트륨 때문에 국찌개를 조금 거르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막상 짜고 자극적으로밖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고 그리고 들깨가루의 향을 살린 게 정말 저에게 좋은 꿀팁 같았습니다. 오늘 꼭 집에 가서 해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는 사실 순두부가 아니고 그 일반 두부 있잖아요. 일반 두부를 넣어서 만드셔도 좋고요. 또 국찌개를 만들어 드실 때는 반드시 약간 마지막쯤에 간을 잡아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물에는 염분이 많이 있으니까 국물보다는 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트륨 걱정 없는 버섯 순두부찌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시피가요, 또 담겨 있는 삼삼한 밥상 책자가 우리 그 식품 안전 나라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정에서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덜 짜고 덜 단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